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기사 제목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 희비 쌍곡선. 애플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현지 반응 한번 볼까요? 글로벌 마켓 나오 갑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제 이번 주 본격적인 장을 열었는데요. 월요일은 우리가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한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나침반이 북쪽으로 위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남쪽으로 아래를 가리킬까요?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엇갈린 가운데 하나씩 전해드리기를 하고요. 일단 마감 브리핑에서는 숨 고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이나 갈아치웠던 미증시가 오늘은 조금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설명인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볼 때 좀 거리감이 있죠. 사실 우리 한국 증시는 벌써 한 2년째 누워만 있는데 뭐가 또 숨 고르기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오늘 디커플링 차원에서 미증시 조정과 반대로 우리는 오른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또 제가 좀 자신이 없고, 어쨌든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미국도 지금 휴가철 막바지에 들어있는 관계로 오늘 한 주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평균 대비 20%가량 부진한 46억 주를 기록해서 올 들어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다네요. 다음으로 오늘 기술주는 그래도 선전을 했고 나스닥 지수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금수 조치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진짜 치사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준 애플 올랐고요. 엊그제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링크드인 아시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함께 고무된 SNS 대장주 페이스북이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늘 공개된 7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고, 반면에 지역 연준 임원의 연설은 악재로 작용했다는데요. 이거 내용 하나씩 차례로 좀 보실까요? 먼저 ISM 서비스업 지수 7월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번 서비스업 지수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52.2가 6월 결과였고, 이번 7월에는 헤드라인 넘버가 56을 기록했네요.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예상치 53.1도 여유있게 따돌린 결과, 그러니까 수미양가 중에서 거의 수를 받았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7월 고용보고서에서 보셨다시피 행락철,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고용 증가가 이 서비스 업종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로써 ISM 서비스업 지수는 43개월 연속으로 50선 위, 즉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생산이 8.7, 그 다음에 신규 주문이 6.9% 각각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반면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여름이 좀 일찍 찾아와가지고요, 행락철하고 휴가철이 그냥 쭉 이어져 버렸거든요. 5월부터 휴가도 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일찌감치 이제 이 휴가철 특수 업종이 많이들 올라갔었는데, 그래서인지 고용이 일단 1.5% 둔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고도 1% 정도 약간 둔화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왜 휴가철 들으면 일시적으로 인건비하고 물가가 좀 상승하듯이 미국의 서비스 업종 단가 역시도 7월 한 달 7.6%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60선을 넘어간 몇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 업종 종사자들의 이번 서베이에 대한 코멘트를 보시면은요, 어제 고용보고서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헬스케어 업종은 오바마 케어 연기와 시퀘스터 등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했다는 언급. 다음에 이제 식음료 업종은 휴가철하고 행락철이 맞물린 이런 특수까지는 다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습 정체 구간에 이렇게 뻥튀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좀 몰려가지고 경쟁 심화에 따른 좀 피로감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 식음료 업종은 이런 상태로 오래 계속 좋지는 못할 것도 같다는 느낌이고요. 다음에 유통업종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거래가 활발하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현대, 기아차가 일본 차들한테 자꾸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내로 계속 좋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좀 강구해가지고 연말 특수까지 좀 한번 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미국의 자동차 업종 강세는 정말 뚜렷합니다. 여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소시에테 제네럴의 수석 경제학자인데요.
지난주 ISM 제조업 지수도 좋았지만 오늘 ISM 서비스업 지수는 더 좋았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첫 달 제조업은 반등을 했고 서비스업은 상승 추세가 더 가속화되니 금상첨화의 결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하반기 성장 강화는 단순 예상에서 이제 현실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제발 좀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도요. 다음으로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번에 오늘 미증시에 뚜렷한 호재였다면 악재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연준 임원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달라스 연준 리처드 피셔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평소 매파로 알려져 있죠. 이번 연설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홀스 쉬프트. 얼핏 봐서는 좀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번 연설문은 이렇게 좀 다채롭게 재미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미합중국. 근데 이제 여기서는 United States가 아니고 Unsteady States of America. 좀 들쑥날쑥한 연합국. 이렇게 이제 경제에 빗대서 표현한 것을 슬라이드에 올려놨고요. 이제 최근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 냈고 뭐 주별로 뭐 부채도 많은 상황이고 뭐 요즘 들어서 미국 경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러다가는 만성 성인병에 걸려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그동안 여기서는 뭐 16조 달러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풀어온 돈 유동성이 뭐 저렇다는 거고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고용은 너무 연준 유동성에 좀 중독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평소 이제 매파 성향의 이 연준 임원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매파들은 항상 어떤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낙관론자 같잖아요. 근데 결론이 비관론이죠. 미 경제에 대해서 개선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된다고 하면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또 바로 언급하는데요. 바로 이틀 전이긴 하지만은 고용보고서 봤지 않느냐. 실업률이 뭐 질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7.4%까지 떨어진 이상 이제 양적 완화 축소 모드가 가까워 왔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설명이고요. 이제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이제 고전 신화에 나오는 골디안 나트, 즉 영원히 풀 수 없는 매듭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된다. 미국 경제가 이거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유동성이나 양적 완화 풀어주는 것만큼만 고용이 늘어나고 또 이거를 중단하면은 고용이 안 늘어나고 이런 식인데 이거는 이제 금단 현상을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빨리 의존성을 끊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연설 주제가 앞에서 보신 대로 홀시프트였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리차드 피셔가 사실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할 때 여태까지 몇 번 썼던 표현인데요. 미국 경제를 이제 이 말에다가 비유했는데 이제는 경주마로서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도축하기 전에 그냥 가둬놓고 먹이만 먹여주는 그런 경주마의 비유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먹이는 유동성 내지는 양적 완화 자금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도 잘 달릴 수 있는데 왜 이런 취급을 하느냐. 다시 트랙 위에 올려가지고 달릴 기회를 줘봐라. 이 말은 여전히 최고의 에이스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차드 피셔 연설은 연일 최고점을 계속하고 있는 미증시의 일종의 냉각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계속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좀 과열된 것 같으면 식혀주고 그다음에 시장이 조금 탄력을 잃을 것 같으면 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웰스파거 측의 인터뷰 내용 보시죠. 요즘에 이제 이 월가 투자 전략가들 인터뷰하면 무조건 이제 깔때기 화법으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미증시는 각종 재료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이번 주 내내 이런 널뛰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이제 만기일도 있고요. 금통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제 지표상 핵심은 무조건 고용이다. 그래서 이제 연준 양적 완화 첫 관문인 9월 FOMC가 한 달여 남은 상황인데 이 웰스파고 자사의 전망은 연준 양적 완화 축소는 9월 혹은 10월이 아니라 연말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맞춰져 있다. 그 이유로는 최근에 여러 경제 지표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예외는 아니더라 라면서 지난 금요일날 왜 고용지표상 고용 증가 폭은 부진했는데 실업률은 0.2%가 한 번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변동성이라서 연준이 실업률이 7% 초반이 아니라 7.0%에 딱 7에 붙었을 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 지수는 56달러 37센트로 코스피 지수 1900대와 연동되는 56선 위에 여전히 안착해 있지만 미증시만큼 약간 이제 숨고르기에 돌입했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뭐 크게 1900 포인트 뭐 언더로 누를 가능성은 일단 뭐 없다고 보여지지만은 그래도 계속되는 이런 이 지지부진한 흐름은 외국인들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최소한 58선은 가야 1900 후반대를 보고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에 본격적으로 보유 비중을 늘린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저렇게 56선 등락이 결국은 코스피 지수에 1900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황으로 저는 해석을 해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유기였습니다.